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5일 월요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이슈 없었던 가운데 시장은 기존 추세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존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의미 있는 어떤 전환의 신호가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뭔가 이 기존 추세가 둔화될 수 있는 어떤 미국 증시가 싼 고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등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 이제 연속성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아직까지는 어떠한 뭐 의미 있는 신호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오늘 밤에 더군다나 미국 증시가 이제 휴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은 뭐 비교적 조용한 흐름을 이어나갔다. 기존 추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조용하게 그냥 자기 가던 길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 영상은 쉬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일정 본 김에 좀 이제 이번 주에 있는 일들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제지표 발표 일정 좀 살펴보자면은 수요일 날 밤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소매 판매가 그나마 이번 주에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좀 더 중요한 게 있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조금씩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은 들썩들썩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 실적 발표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예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실적 발표가 된다라고 해서 반드시 증시가 안 빠진다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적 발표가 된다라고 해서 반드시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실적 발표를 보고 시장의 반응을 봐가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여튼 지금 미국 증시는 굉장히 중요한 쌍고점을 만들고 또 추세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다 와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고, 또 그리고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사실 이슈가 없진 않았어요. 이 중국에서 MLF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금리 5달 때 동결이라고 되어 있죠.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동결을 했다. 기준금리 동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보시다시피 요즘 중국 경제는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와 맞지 않게 일단 동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왜 동결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생각보다 버틸만 해서 동결을 했을까?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동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시장의 반응은 그냥 별로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증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져가지고 미국 증시의 방향성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중국 증시는 일단은 보시다시피 요 정도로 요 정도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급락폭락 이런 것도 없고 일단 적당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직까지 중국 증시는 좀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위태한 자리예요. 여전히 위험한 자리, 위태한 자리입니다. 거기서 고민을 하고 있죠. 여기서 더 빠지면 이제 치명적으로 바뀌는 거고, 여기서 좀 올라가면 추세적인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추세적인 전환 그런 거 이야기하기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확인할 길이 많긴 합니다. 이렇게 된 김에 이제 자연스럽게 중국 증시 좀 볼까 하는데, 상해종합 기준으로 해서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다. 상해종합이 오늘 빠졌다가 올라가면서 한 3거래일 혹은 4거래일째 어딘가 지지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뭐죠? 이거 어떤 매수의 근거가 조금 더 뚜렷해지는 겁니다.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시면 위쪽으로 이 저항도 만만치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지력은 분명히 어떤 그 지지력도 강력하지만 3거래일째 확인했기 때문에 혹은 4거래일째 확인했기 때문에 지지력도 좀 신뢰도가 있어요. 이 믿을만한 지지력이다 싶긴 한데,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기에는 이 힘도 좀 모자랍니다. 여전히 아래쪽에서 그 주식을 팔고 있는 매도세의 힘도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답답한 구간이다. 일단 하방 경직성은 만들었다. 하락이 둔화가 됐구나. 왜 둔화가 됐냐? 여기 보니까 지난번 어떤 전저점 자리에서 지금 하락이 둔화가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정도 모습이 나왔으니까 추세 전환한다. 그런 이야기 아직 할 수가 없죠. 여기서 이제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삐끗 잘못해갖고 3거래일 동안 지지력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붕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모습이 나올 수 있죠. 사실 어떤 정석적인 관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몇 거래일 동안 옆으로 벨벨벨 기고 있는 것은 이거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 여기서 반등을 하고 싶으면 빨리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줘서 이렇게 어떤 저항을 넘어서는 양봉 매수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매수세를 아직까지 보여줬다라고 하긴 어렵거든요. 다만 분명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고 3거래일 동안 버텼으니
이건 이제 뭐 저의 경험상은 이런 자리에서는 위쪽으로도 방향 전환도 시도하긴 한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단순히 정석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지난번 단기 낙폭 과대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여전히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의미 있게 못 올라오는 거예요. 아직도 매도세는 굉장히 강한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빠지는 게, 더 빠지려고 이렇게 옆으로 벨벨벨 기는 거다라고 보는 게 사실 좀 더 정석적인 관점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 저의 경험상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반등도 뭐 기대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근데 여기서 좀 반등을 한다라고 해도, 얘가 여기서 반등을 한다라고 해도 반드시 뭐 이런 자리를 넘어서서 상승 전환으로 한다, 아직 그런 것도 장담할 수 없는, 하여튼 여전히 좀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그런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미국 증시가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나스닥이 여기 고점 해갖고 이렇게 싼 고점 만들면서 여기서 추세 전환 돼버리면, 아래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이제 또 그래서 어떤 뭐 세계 증시의 안 좋은 분위기가 슬슬 뭐 드리워 오면은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냥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를 보는 거는 제 생각엔 그냥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중국만 막 쳐다보기보다는, 결국 중국 증시의 방향성은 세계 증시의 어떤 이런 방향성의 결정에 좀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 주식이 좋아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는데, 매수의 근거는 등장하는 거예요. 약하지만요, 매수의 근거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신뢰도가 그래 조금은 있기 때문에 중국 주식 뭐 매수하시고 싶다 하시면 됩니다. 근거는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안화는 아마 계속 박스권일걸요, 그죠? 위안화는 아직까지 계속 박스권이다. 박스권 상단에 거의 도달했네요, 그죠? 무거운 저항입니다. 하여튼 차분히 잘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한 척 하면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겠죠. 어쨌든 계속 이 위안화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 위안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일단 저 중국 증시의 흐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일본 증시 좀 볼까요? 이제 일본 증시는 오늘도 신나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봤죠? 오늘 신나게 올라갔고, 일본 증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 저항이 이제 잘 없다고요. 저기 목표치가 위쪽으로 열렸다고요. 89년 버블 증시의 고점까지 이제 열렸습니다. 목표치는 여기까지 열린 거예요. 39,000원 저리까지 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조심해야 되겠죠. 잘 올라갈 수 있다.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한데, 사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정당화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자리를 넘기 위해서 무려 언제죠? 23년 6월부터 해서 6개월 동안 여기서 힘을 모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힘을 모았다가 지금 뿜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당화가 되긴 돼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단기 오버슈팅이라는 이야기를 못할 정도는 아닌데, 분명히 이렇게 올라갈 만한 힘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고요. 이 감도 흐름은 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자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고민을 해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이제 진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죠, 그죠? 일본 증시가 진짜 89년도에 영광을 딛고 일어나서 드디어 이제 일본 증시가 새로운 세계로 진입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89년도 자리를, 아직까지 일본 증시가 이걸 넘어설 만큼은 아니야. 과거의 영광이 엄청났어. 아직 이걸 넘어설 자리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꺾인다고 한다면은, 일본 증시는 뭐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뭐 큰 그냥 박스권. 그냥 뭐, 이 왜 안 나오냐. 손이 안 그어지네요. 하여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큰 박스권이 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충분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일본에 관해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과연 일본 경제가 89년 그때와 어떤 상황이냐,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 과연 이거 넘어가서 일본 증시가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일본에 대해 잘 모르겠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다 대고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 하방 베팅 하시고 싶으시면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이 둔화가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하방 베팅 하실 수도 없고요.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이런 것도 그냥 기존 추세의 영향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죠? 기존 추세가 아직까지 잘 진행되고 있구나. 일본이 지난번에 글로벌 상승을 견인했었던 1등 증시였는데, 결국 기존 추세대로 계속 가고 있구나라고 그냥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세계 증시의 기존 추세, 상승 추세 뭐 문제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했던 일본은 계속해서 강하고 있고요. 약했던 중국과 한국은 계속해서 좀 비리비리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기존 추세가 기존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기존 추세의 뭐 어떤 방향전환 신호도 안 나오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일본 엔화 볼까요? 뭐 엔화는 이런 모습이네요. 엔화도 그래 조금 좀 지금 중요한 어떤 저항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고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가 좀 중요한 저항으로서 주춤주춤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봤던 위안화 환율처럼 위쪽으로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면 되겠고 다만 이제 저항에 걸쳤죠. 이런 자리까지 돌파 안착되면 이제 완전히 어떤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이제 일본 엔화 강세는 끝이다. 이제 엔화 약세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죠. 이런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본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어떤 모습이죠? 유럽 증시는 이런 모습이다. 유럽 증시 일단 뭐 이렇게 박스권으로 볼 수 있겠고 박스권 내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그 11일 날 하락했던 거를 되돌렸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 추가로 좀 더 올라가려고 시도는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죠. 일단 반등이 올라오긴 올라왔으니까 일단 상승세는 또 조금 더 이어지긴 할 거다라는 거. 하지만 반등시 매도 전략 할 만한 근거들은 위쪽이 충분히 무거운 저항이라는 건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지지력이 붕괴되면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거죠.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다 봤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좀 보자면 한국 증시 좀 살펴보자면요. 한국 증시는 뭐 이런 모습이죠. 코스피가 오늘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야, 이게 얼마 만에 양봉을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 9거래일, 10거래일 연속으로 쭉 빠지더니 드디어 양봉의 상승을 봤어요. 야, 그래도 양봉이 나왔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지지력이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보시다시피 어제의 음봉, 그러니까 12일 금요일 날에 나왔던 음봉도 아직까지 좀 깔끔하게 극복하지도 못한 좀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양봉은 그러니까 그냥 어떤 단기 낙폭 과대, 좀 낙폭이 과대한 상황에서 나오는 그냥 자연적인 반등 정도로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보시다시피 만약에 이제 의미 있는 매수세라면 여기서 거래량도 좀 많이 좀 증가했을 수가 있어요. 야, 9거래일, 10거래일 만에 나온 양봉이고 상승인데 앞으로 그럼 이게 추세 전환이다. 앞으로 단기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막 달라붙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면은 여기 거래량도 분명히 좀 많이 증가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 음봉일 때는 거래량이 뭐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모습. 그러다 양봉이 되면 거래량이 좀 급격히 줄어드는. 올해 들어서 거래량 가장 적죠. 올해 지금 이제 올해 1월 15일인데요. 올해 2주째 가장 거래량이 작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증시는 조금 반등할 수 있어요. 근데 그죠. 일단 어쨌든 이거는 뭐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확인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올 수는 있다고요. 그죠? 양봉 나왔으니까 나는 단기 낙폭 과대에 대한 뭐 반등에 베팅하고 싶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기존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지난번에 상승 추세 멋지게 보여줬고 멋지게 올랐던 거에 대한 가격 조정이 잘 나온 거니까 가격적 메리트 있다. 나 주식 매수한다. 못할 거 없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근거 있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양봉이 나와서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이 과잉된 시세에 대한 대가를 아직 충분히 못 치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가 뭐죠? 한국 증시 코스피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제 이 너무 살이 찐 콜옵션의 다이어트가 어떤 주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이 투자 포인트 유효하거든요. 비록 옵션 만기가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기일에도 살이 찐 콜옵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건 유효합니다. 아직까지도 콜옵션 다이어트는 필요하다라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얘가 콜옵션이 조금 또 다시 살이 붙으려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그거 이제 다이어트를 또 해 가야 될 살이 더 늘어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저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반등시 매도 전략. 만약 올라온다면 반등시 매도 전략이고 하여튼 뭐 계속해서 뭐 특별히 할 게 없는 그런 자리임은 어쨌든 뭐 계속해서 애매한 자리인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단기 낙폭 과대다. 양봉이 나왔는데 양봉도 의미 있지는 않다. 이걸 보고 상승 베팅 하기도 사실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냥 차라리 만약 올라올지 내려올지 모른다.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고 내일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냥 또 계속 또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봉이 올라오고 첫 상승을 보여줬지만 힘이 약하다. 그냥 애매한 상황 지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네요. 그죠? 그러면서 드디어 어떤 라인들을 붕괴시켰으니까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제 박스권 만들다가 박스권을 하단으로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하락 추세 정도는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이제 좀 확인이 필요하겠죠. 확인이. 이 코스피가 이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고점으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싼 고점을 확인했듯이 코스닥도 어딘가에서 이제 좀 싼 고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야, 지난번에 1월 11일 날 목요일 날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싼 고점 만든 거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 기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하나, 둘, 셋, 3거래일 만에 만들어낸 이런 싼 고점은 조금 좀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이렇게 코스피처럼요. 코스피처럼 여기서부터 빠지고 나서 쭉 좀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차를 두고 또 한 번 튀어오르면서 만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시간적 갭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건 그냥 하나의 파동으로 쭉 빠지고 있는 하나의 파동으로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고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더 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반등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고, 언젠가이든 반등이 올라오면은 이제 그러면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좀 싼 고점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다 뭐다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근데 오늘 의미가 없진 않아요. 그죠? 분명히 박스권을 아래쪽으로, 몇 주간 만들어놨던 박스권을 아래쪽으로 붕괴시켰다 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겁니다. 하방 베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어쨌든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세계 증시의 기존 추세는 유효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금씩은 올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금 좀 여유를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저처럼 어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물론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위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으셨을 건데, 하여튼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난 아직 포지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도 기존 추세 잘 지속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하방 베팅 어떤 방향 전환에 대한 그런 신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원래는 가만히 있는 게 맞죠. 그게 보편적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게 맞죠. 그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조금 좀 여유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지지선을 이렇게 붕괴시켰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또 반발도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에서 하방을 계속 추격을 하는 거는, 이런 자리에서 하방 진입하는 건 좀 추격의 의미가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그게 좀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환율은 1320원이 중요한 저항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 자리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어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 소화하는 과정이 좀 건전해 보입니다. 차분하게 잘 소화하고 있고, 차분하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생각이 일단 있어 보인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 봤습니다. V코스피도 오늘 일단 상승 마감하긴 했네요. 그죠? 지수가 오름과 함께 V코스피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예전과 같이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죠? 확실히 콜옵션이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완전 뚱뚱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콜옵션이 어느 정도 좀 살이 빠졌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여튼 생각이 됩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보시면은 참 코스닥이 보시면요. 이 코스닥 150 지수가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 자체가 엄청난 패닉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전체적인 종목에서 상승 종목 수가 540 종목이에요. 그래도 아직 강합니다. 중소형주가 아직까지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보시면 코스닥 스몰 지수, 중소형주 지수는 마이너스 0.12%안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벼운 기간 조정.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게 중소형주들의 랠리가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중소형주들로 좀 어떤 그런 매수세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증시가 강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이게 와르르 쾅쾅 하면서 다 같이 일관적으로 다 무너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좀 빠지고 이런 모습들. 코스닥 중에서도 코스닥 대형주가 빠져서 코스닥 대형주 지수가 빠지면 중소형주들이 또 치고 올라오고 그 빈자리를 메워주고, 그런 모습으로 안에서 건전하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장의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 순환매의 흐름이 좀 비리비리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 조금 자세히 흐름을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장은 좀 강하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시장은 어떤 대기 매수세, 나 아직 조금 더 해먹고 싶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고,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하방진입, 뭐 이런 역배팅은 조금 좀 더 여유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말씀드렸죠. 이 어떤 하락 추세로 전환을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더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 너무 마음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는 게, 뭐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겁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이 하여튼 주식만 사면은 시간이 안 가요. 그죠? 내 주식 언제 오르나, 내 주식 언제 떨어지나, 이게 막 가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시간 잘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맨날 하던 이야기니까요. 삼성전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지지력, 단기 지지력 확인이 됐어요. 72,900원, 73,000원의 어떤 지지력이 있구나. 근데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그냥 아직까지 단기 낙폭에 대한 뭐 자연적인 반등 정도로 보여지고, 막 그렇게 추세를 다시 상승으로 뒤집을 만한, 그런 다시 상승을 시작할 만한 그런 아직 뭐 그런 엄청난 반등까지는 아닌 것 같고,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죠. 삼성전자 충분히. 일단 근데 당장은 아니고, 얘도 음봉이 나오면 또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는 게 맞겠죠. 요 정도. 하이닉스는 좀 힘이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 친구들이 오늘 약하니까 코스닥 150 지수가 힘이 없었을 거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내용들 다 살펴봤고, 네. 오늘 미국 증시 휴장, 그러니까 뭐 특별히 할 이야기 없습니다. 미국 증시는 쌍고점의 가능성만 금요일 날에 살짝 보여주고 나서 오늘 문을 닫아버렸네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오늘 밤 빨리 자겠습니다. 다른 거 뭐 드릴 이야기 없고, 유럽 증시는 오늘도 하니까 유럽 증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좀 지켜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 영상 쉽니다.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